저의 끔찍했던 공포실화를 제보해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두렵지만 쌈무이 애청자로서 한번 용기 내어 투고해봅니다. 저는 직업 군인으로 18년째 군 복무 중인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에서 근무하며 대구에 있는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평소에 남자아이가 라는 모토로 겁없이 살아온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8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하루 이틀 집에 들르고 주말엔 항상 늦은 시간까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 밤이나 새벽에 운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오히려 그게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지역의 교통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검색해 보니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더군요. 그러다가 찾은 길이 진안에서 무주를 거쳐 영동으로 가는 국도였고, 집으로 갈 땐 항상 이 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생각보다 적어서 운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국도를 타고 영동까지 가서 바로 경부 고속도로로 이용하거나 황간 IC를 통해서 경부로 진입하면 되는데요. 이 황간이란 곳은 바로 노근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일정으로 대구에 갔다가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밤 10시쯤 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황간 IC를 지나 그 노근리 지역을 막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 있었고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쌈무이님의 유튜브 채널 이야기들 중 과외 선생이었던 연상의 여친을 꼬셔서 펜션으로 놀러갔던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갑자기 쌈무이님의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파일도 다시 재생시킬 겸 근처에 있는 노근리 기념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담배 하나를 물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화장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핏 보니 사람이 2명이었는데 처음엔 이 새벽에 마을 주민들이 산책이라도 나왔나 보다 싶었죠. 그쪽을 쳐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절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저러나 하며 쌈무이님의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멈춰 서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저처럼 담배를 물었습니다. 다시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보았던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내린 운전자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을 영동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소개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근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어릴 적에 지인 중에 한 분이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라 그 일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넓고도 좁다고 그분이 제 지인분을 아시더군요. 저는 미리 사둔 음료수를 건네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역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그 원혼을 보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서 이 밤중에 무섭지도 않아요? 에이, 제가 군인의 애가 둘입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하하, 젊은 혈기가 좋긴 좋구마. 그럼 안전운전 하이소. 예,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인사를 드린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시청자 쌈무이님의 이야기를 다시 재생시키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좀 줄이고 창문을 열었더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12시 반쯤에 노근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동 소방서를 막 지나던 바로 그 순간 차 안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있는 듯한 그런 칙칙한 느낌에 잠시 차를 세웠는데 마침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 민식입니다. 민식아, 어쩐 일이고? 형님 지금 어디십니까? 내 운전하다가 막 영동 소방서 좀 지나서 잠시 차 세웠다. 형님, 실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전화드린 겁니다. 오늘은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영동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실은 녀석이 신기가 좀 있어서 귀신을 보는데 그날 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제 차 뒷좌석에 웬 남자 2명이 앉아서 제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 네 형님이 그딴 걸로 무서워할 것 같나? 개꿈 이야기 그만하고 버뜩 자라 임마. 그렇게 저는 저를 끝까지 말리는 동생의 말을 뒤로 하고 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잠시 후 영동을 지나서 무주로 가는 국도로 진입하자 차량의 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주변이 한산해졌습니다. 또다시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룸미러를 힐끗 봤는데 순간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울을 다시 쳐다보니 차량의 대각선 보조석 뒷좌석에 웬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데려다줘. 나를 데려다줘. 남자는 입을 다문 상태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 차 안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다시 차를 몰았죠. 그런데 나 좀 데려다줘. 나 좀 데려다줘. 제발 좀 데려다줘. 제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손이 덜덜 떨렸고 전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